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네 번째. 징크와 하지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징크를 시공할 때 징크 하부에 각 파이프로 상을 치고 합판을 쳐서 면을 잡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각 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합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징크의 하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멀접기에 사용되는 금속 판재의 두께입니다. 징크는 0.7, 0.8mm, 동은 0.5, 0.6mm, 알미늄은 0.7, 0.8mm, 칼라강판은 0.5mm입니다. 이러한 두께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제 시공을 통해 검증되어 온 수치입니다. 금속의 적정 두께는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산화 속도와 같은 자재의 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검토에 기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 얇은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더 두꺼운 금속을 사용해도 거멀접기로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스탠딩심과 평이음에 사용되는 금속 자재는 얇은 금속 판재입니다. 따라서 금속 하부에 단단한 바탕널이 있어야 합니다. 바탕널은 최종 금속 마감면과 같은 형태와 높이로 연속적인 면을 형성합니다. 바탕널의 또 다른 역할은 금속을 고정하는 스크루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탕널은 인발 내력, 즉 당겼을 때 견디는 힘이 충분할 정도의 물성과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mm 내수 합판 한 겹을 쳐서 바탕널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겹을 치면 더욱 좋습니다. 일반 합판보다는 내수 합판을 권장합니다. 서유럽에서는 두께 18에서 28mm, 폭 150에서 200mm의 원목 널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오랜 전통입니다. 유럽에서는 원목 널판 위에 투습 방수제 없이 금속 판재를 바로 시공합니다. 동남아와 같이 1년 내내 습한 지역에서는 아연도 강판으로 바탕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판의 두께가 1mm 이상이어야 인발 내력이 나옵니다. 불에 타는 목재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조용 내화보드를 바탕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 내화보드는 합판과 시멘트 보드의 장점을 합친 제품으로 구조적으로 강하면서도 불에 타지 않고 습기에 강한 제품입니다. 두께는 12mm, 16mm를 사용합니다. 시멘트 보드는 바탕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밟거나 스크루를 쏘면 깨집니다. 당연히 인발 내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OSB 보드는 습기와 물에 취약하고 인발 내력도 약한 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조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목조 주택에서는 구조체의 일부로서 스터드 위에 설치된 OSB 보드를 지붕과 외벽의 바탕널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체의 환기가 잘 되고 금속 외장이 절대로 누수가 없다면 OSB 보드를 바탕널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붕에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건물 구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심한 목조 주택업체는 석가래 위에 투습 방수지를 덮은 후 각재를 대고 OSB 보드와 투습 방수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발전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붕에서는 구조체와 지붕널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래와 OSB로 된 구조체 위에 투습 방수지를 깐 상태에서 그 위에 각재로 공간을 띄우고 15mm 이상의 OSB와 투습 방수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더욱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탕널로 면을 잡기 위해서는 하부에 상을 쳐야 합니다. 상 작업은 각 파이프와 각재 등으로 보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파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 파이프는 튼튼하고 곡면을 형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파이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용접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붕에는 목재나 절곡 아연도 강판, 외벽에는 알미늄과 목재를 사용하여 용접 없이 스크루 작업으로 상을 설치합니다. 유럽에서 목재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전통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목재는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되고 큰 옹이는 제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목재는 함수율 25% 이상의 상황이 3달 이상 계속되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고 나중에 건조되면서 원상 회복됩니다. 이에 반해 철은 조금씩 부식되며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목재는 고재를 사용하지만 철은 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목재상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의 품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붕과 외벽의 환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기 구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속 밑면의 바탕널, 상, 단열재 등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건조한 상태여야 합니다. 외장하지 구조가 건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단열재 밖으로 연속된 빈 공간을 형성하여 자연환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탕널을 치고 금속 마감을 하기 전에 보통 투습 방수지를 깝니다. 투습 방수지는 방수의 목적도 있지만 시공 중 내리는 비로부터 바탕널이 젖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투습 방수지 대신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가의 아스팔트 시트는 시간이 지나면 내부의 휘발 성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해지고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수층을 형성하려면 두껍고 좋은 투습 방수지를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금속 외장 공사의 방수는 방수자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수지는 만약을 대비한 보완책일 뿐입니다. 지붕 판금 공사의 원칙은 방수는 금속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크의 경우에는 투습 방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딩 심으로 시공하는 징크 지붕에는 투습 방수지 위에 델타 멤브레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10mm 높이의 돌기가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델타 멤브레인은 징크 밑면의 환기를 보장하여 산화보호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델타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과 투습 방수지 위에 바로 징크를 시공하면 구멍이 뚫리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델타 멤브레인 위에 징크를 고정할 때에는 내림발이 있는 델타 클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클립을 사용하면 스크루가 바탕널에 밀착되지 않고 또 클립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루는 반드시 아연 녹음 제품이나 그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징크와 건축 외장 이야기 4번째였습니다.